도정환 의원입니다. 증인 이거 한번 보세요. PPT를 보셔도 됩니다. 문화부 내부 문서, 대비 문서입니다. 제목이 정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그리고 2015년 4월 1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에는 정무수석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가들 명단 이상국, 송진권 이렇게 다 시인들이에요. 시골에 사는 시인들이 속초에 살고 옥천에 살고 그러는 시골에 묻혀 사는 시인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이 리스트도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무 리스트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으니까 정무 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왜 저렇게 명명이 됐는지는 사실은 의원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문화부로 내려보낸 건 아닐까요? 저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 정무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또 이렇게 저기 보셔도 됩니다. 저렇게 똑같이 자세히 이제 또 작성이 됩니다. 문화부에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 자세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이다. 또는 뭐 문재인 지지했다.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있다. 뭐 등등 쭉 자세하게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비고란해 저렇게 명시한 문건이 다시 또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문건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죠. 모르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문건이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무 리스트에서 만들어진 문건은. 예, 저는 저 두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요.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5월 29일 회의록에 보면 권영빈 위원장이 문화예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해당 기관이 어딜까요? 국정원이겠죠? 그러니까 문화부 산하,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원이 책임심의위원 명단 주세요. 그래서 주면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저 해당 기관이 국정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왜 신상 파악을 할까요? 심의위원들의 신상 파악을. 그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저 문건도 저기 대비 문건인데요. 공모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건인데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짐으로 먼저 진행할 것 하고 옆에 K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송부에서 면접자 721명 중에 자체 확인을 해서 12명은 제외 조치 완료 보고하고 B라고 돼 있어요. 14명 중 10명 신규자 그리고 해당 없음 K라고 돼 있는데 여기 K는 뭐고 B는 뭘까요? K는 국정원, B는 BH 아닐까요?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문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K가 뭘 뜻하는지 B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이 문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건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건 그다음 접한 적이 PPT를 한번 있습니다. 보십시오. 해외 홍보원 전시작가 2명을 의뢰해요. 그러면 K가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주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문학과에서 문화부 국제문학과에서 전시사업 관련해 5명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K에서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K에서 국정원에서 문화부가 조사를 의뢰하고 국정원이 확인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 고선웅이라고 돼 있어요. 연출가 고선웅. 근데 거기 보면
KB 동의 1차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관이 이 고선홍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푸르른 날에라는 5.18 관련 연극을 연출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다른 작품 조씨 고아라는 작품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푸르른 날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잘 만드는, 잘 연출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작품인데 조씨 고아라는 작품을 보다 너무 훌륭하니까 직원한테 야 이런 작품을 전국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깜짝 놀라서 B에다 전화를 합니다. BH에 전화를 해서 비서관한테 이 사람 좀 빼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품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죠. 그래 다시 국정원 IO한테 K에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작품이 너무 좋은데 블랙리스트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빼드리죠. 이래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 빠졌어요. 원래는 장안 어머니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이 예술가의 장안 어머니상이라고 아시죠, 장관님? 예술가의 장안 어머니상이라는 거 매년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술가의 장안 어머니상에서 배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 이렇게 얘기해서 양해됨이에요. 저기 보면 양해됨. 그런데 이렇게 양해되고 난 몇 달 뒤에 이 차관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차관으로 내려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저렇게 다소 문제, 안됨, 김미월 절대 안됨, 윤시중 절대 안됨, 최현중 절대 안됨, 서광일 안됨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술가들을 배제하고 불이익 쓰고 된다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서 10,000명 가까운 사람 예술인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화 공안 통치를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예. 저도 의원님께 설명드릴 만큼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오늘 이런 전모가 다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을 예술인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 답변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의원님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장에서도 여러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만에 의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는 의원님 국감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조속히 이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반 저도 사실은 이에 관한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전모를 국민들께 밝히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도종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아까 사과하셨죠? 예, 그 사과한 내용은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니 피해를 입으신 문화예술인께 죄송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술인들과 또 국민들께 예,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증인은 지금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의원님, 제가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청와대에서 정부 수석 때는 9,000명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는. 이 청와대에서 정말로 9,000명, 10,000명 되는 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보낸 것이 있고 이것이 작동됐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700여 자, 건의 건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기가 조윤선 어렵다고 증인. 했습니다. 조윤선 증인이 정무수석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장관으로 와서는 이 블랙리스트 이런 이 명단을 이 직원이 누구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증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약 600명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자, 그 직원이 600명짜리 리스트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원이 그렇게 보고했다는 보고를 그 최근이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첫째 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조윤선은 비로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아니.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 뭐 그렇게 첫째 주에 보고를 장관. 받았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위원님, 이건 궤변이 아니고 자, 다시 장관 되고 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누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에서 답변 드린 것도 기관장으로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장관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아셨냐고요?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었건 문체부 자체에서 만들었건 국정원이 건네줬건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알았냐고요? 그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 의원님, 자 거기서 끊고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었어요? 그 내부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언제? 제가 그거는 그게 언제? 국정감사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언제? 의원님, 근데요.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시점을 물어보면 시점을 답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뭐였는지 그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리스트는 아니 작성했었던 자, 보관했던 직원이 장관 조윤선 증인 국정감사 전후에서 그 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자 국정감사 때부터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으면 장관이라면 마땅히 직원들 부처를 털털 털어서라도 그 내부를 지금 확인해 보셨어야 마땅한 직무 수행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게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보여요. 장관으로서 감사 때부터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으면 장관이라면 마땅히 직원들 부처를 털털 털어서라도 그 내부를 지금 확인해 보셨어야 마땅한 직무 수행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게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보여요. 장관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장관이라면 당연히 부처에 들어와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일일이 확인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운영에 증인이 관여한 적도 작성에 없는데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의사를 작성의 책임을 묻는 게 전혀 작성을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의원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최순실- 동문상담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물어보는 지금 내용만 설명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국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39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관실을 10명에서 19명으로 늘려서 자체 감찰도 특별감찰도 장관. 시작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지금-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했어야 맞잖아요. 도대체 국정감사 이후에 언제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됐냐고요. 의원님, 저는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블랙리스트에 그러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들어본 적이 국회에서 없습니다.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의원님, 질의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시간 해봐요. 갖고 그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과 확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회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내부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직원들이 뭐라 저는 그래요? 최순실 씨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저희 부처는 이 내부 TF로 39건을 거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을 2배로 늘려서 특별감찰까지 시작을 했고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2월 말까지 감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 직원들은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와 있고 외부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이 부처를 끌고 가는 게 저의 합당한 임무였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저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온 검사처럼 이 문제를 완전히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밝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우리 직원들이 단순히 상사가 시켜서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에서는 면제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국정농단이 있는 이 상황에 문체부를 꾸려가는 기관장으로서 정말 지금 검사가 하시는 것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행행하는데 그걸 제대로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조사할 마음도 안 갖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내용조차 파악을 안 했다. 그게 장관으로서 답변할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똑바로 되고 장관직 수행하고요. 아까 우리 황영찬 의원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곧바로 장관직 사퇴하고 내려오십시오.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정인 전임 유준용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항의했다는 기사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아주 이 상황을 지금 정인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그런 전임 장관도 블랙리스트를 알고 대통령께까지 항의했다는데 어떻게 조윤선 장관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 근래에 알았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한번 의원님. 답변 한번 내보세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 근래에 이 내용을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럼 알긴 국회에서- 알았는데 그죠? 의원님, 국회에서 이게 굉장히 막중한 일인데 기관장으로서 그러면 이 리스트를
리스트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정작 어떻게 작동이 됐고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마 지금 특검도 그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완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국회에서 그건 있었습니다. 작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저 역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었다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후 질의에 1월 초에 총괄적인 보고를 예술국장으로부터 받았다. 아닙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 담당했었던 지금 본부를 떠난 직원이 가지고 있은 리스트는 본인이 여러 차례 업무 협의의 결과 귀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니 점을 1월 초에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다고 지금 속기록 한번 봐요. 1월 초에 보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술국장으로부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물었냐면 네. 누구로부터 보고 받았습니까? 예. 예술국장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월 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1월 초에 받은 보고 내용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냐고요? 예술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이 예술국장 이름이 뭐예요? 우상일 우상일. 국장입니다. 알았어요.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우상일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기관 보고할 때 우상일 씨 왜 복귀시켰냐고 얘기했죠. 우상일이 누구냐면 김종정 차관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맞죠? 아시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제가 그때 조윤선 장관께서 기관 보고하실 때 우상일 국장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부터 보고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1개월 정직을 당한 줄 아시죠? 교문위 전체회의에 김종정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 쪽지 넘기다가 정직된 거 아세요? 처분 1개월 처분받 감봉 1개월 처분한 거 아세요?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상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블랙리스트 관련돼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아니 의원님, 지금 장관, 아니 우상일 씨한테 이걸 총괄 보고를 받다니요. 이런 사람한테 김종의 핵심 참모인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의원님?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 김종 차관이 지금 어떤 핵심 인물인지 아시죠? 최순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블랙리스트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고를 받아요? 아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거죠. 의원님, 문체부에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다라는 루머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루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김종 차관의 그 신복한테 이걸 맡깁니까? 의원님, 문체부 부처의 직원이 어느 외부에서 장차관이 왔을 때 가깝게 일할 수는 있지만 그 특정인의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의 신복이기 때문에 자, 그 그 말을 사람이 믿을지 그 말씀을 믿을지 제 말을 믿을지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10월 12일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보도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했다 얘기했죠. 의원님, 의원이 신문 하지 보도가- 말고 속기록 봐요. 신문 보도가 날 때마다 부처에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꾸만 보고를 말꼬리 잡지 합니다. 말고 제 말에 의미를 들으세요. 신문 보도가 나고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국정감사 국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진상조사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9천여 명의 리스트가 자, 있는지 그러면 확인하라고 제가 묻습니다.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처음으로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인지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0월 12일 이후에 장관께서는 누구에게 이걸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에는 그 업무가 어느 국과 어느 과의 소관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아마 제가 제 비서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비서실 누구요? 그러면 국정감사 이후에는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의원님, 국정감사 이후 도정환 의원부터 안철수 의원 많은 분들이 블랙리스트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국정농단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께서는 이거 이상한데라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알아보라 지시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술국의 소관이었었기 때문에 예술국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는 9천 명의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상일 씨한테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1월 달에 보고를 받을 때 리스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리스트를 못 봤어요? 저희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4인방 김종덕, 김상률, 전관주, 신동철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 아세요? 제가 언론 아시죠? 보도를 아니, 그 아시냐고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봤죠? 자, 조윤선 장관 빼고 자, 김종덕 조윤선 장관 정무수석할 때 문체부 장관, 이 김종덕 씨도 조윤선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상률 씨도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할 때 교문수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관주, 신동철, 유진용, 조현재, 최철 모든 사람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모든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중심에 조윤선 장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 증인 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 4인방이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이 있었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고 정무수석실이 만들어졌다. 특히 윤인용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혼자 몰랐다? 혼자 몰랐다? 바보입니까? 왕따입니까? 아니, 왕따였을 수도 어떻게 있었을 혼자 것 몰라요?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혼자 모르냐고요, 이거를.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지시해서 제가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어디 정관주부터 있습니까? 조현재, 최철은 아니 사설에서 그런 진술이 어디 국장- 있습니까? 보도 보십시오. 보도. 최철 보도 못 봤어요? 의원님, 최철이 제가 작성에 관여했었다는 보도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 보세요. 특검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제가 보도 이만큼 갖다 드릴게요. 보세요. 헛소리하지 말고. 의원님 제가 지금 그다음에 헛소리하는 것으로 질문합니다. 보입니다. 헛소리하는 걸 보여요. 우리 특검에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문자가 오는 줄 알아요? 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묻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수고했습니다. 특검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하셨는지는 특검의 진술 기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분들이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작성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조윤선 정인께서는 우리 장재훈 의원이 신문하면서뿐만 아니라 이 신문이 끝나고 나도 그 관련 기사와 자료를 정인에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보시고 앞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윤선 장관님, 증인이죠? 예. 네. 증인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임 장관 되신 후에 전임 장관에 있던 컴퓨터로 바꿨다 해서 왜 바꿨냐? 그 자료 제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말했다 했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조윤선 증인이 장관에 있을 때나 정무수석에 있을 때도 업무수첩 자약해서 썼을 것 같아요. 네? 업무수첩. 저는 별도로 뭐 공직자들이 만드는 그런 업무 수첩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수첩 안 갖고 다녀요? 예. 뭐 회의 같은 데 가면은 대통령이 말하는데 안 적습니까? 이번 정부가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다 적잖아요. 안 적었어요? 아니 적긴 했습니다만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수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여가부 장관 때나 정무수석 때나 아니, 공직에서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었던 업무 수첩은 다 비밀은 버렸습니까? 갖고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예. 뭐, 모든 갖고 서류를 나오지 하나도 않았으면 갖고 나온 거 놔두고 없습니다.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 방에 가지고 있었던 건 다 폐기했다는 폐기하고 나왔습니다. 폐기하고 나와도 결국 폐기를 했다는 말이네. 자,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은 업무 수첩 외에 뭘 내용을 기재할 때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있는 내용 그대로 쓰겠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내용을 안 쓰고 다른 내용을 쓰기도 합니까? 제가 뭐 생각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하는 내용도 쓰지 그러니까. 항상 듣는 것만 쓰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생각난 걸 진짜 다를 것 썼으면은 같습니다. 그래요. 자, 리스트 우리 이번 사건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 리스트란 말이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 업무 수첩이에요. 이게 보면 딱 리스트란 말이 나와요. 네? 이 그림 알죠? 이 그림. 그게 세월 5월 그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관련해서 실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는 거에 뒷조사도 하고 엄히 처벌하자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응징을 해라 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 만들어 추적에 단죄를 하자. 이리 돼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자. 이리 돼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업무수첩에가 리스트란 말이 나와요. 블랙리스트 이 문화예술 관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8월 달이에요. 8월 달. 한참 지금 말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운운될 때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해가지고 국정원이 나와요. 국정원. 지금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관여됐던 데가 청와대라는 말도 있고 문체부라는 말도 있고 국정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 한 글자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이러이러한 내용들 업체들 탈락시키자. N9 필름이라는 업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남영동 1985라는 영화는 알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했던 회사예요. 영화사. 아까 말했던 윤희상 평화제자는 들어봐서 아실 것이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요. 자, 어떤 게 나옵니까? 안철수 팬클럽에 가담돼 있던 주원익 작가 14명 나옵니다. 예? 주원익이라고 안철수 팬클럽에 가담돼 있던 사람 나와 있어요. 자, 박솔매라고 그 팬클럽 가담된 사람. 그게 지금 비망록입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이거는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권영국이라는 사람 극단 때아를 고도에 대한 관련자인데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실행위원 그리고 조성재 교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이런 사람들 정치를 오래 해보셨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잘 모르는 분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몇천 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조직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빼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선 증인이 개인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리스트 같아. 제가 보기로는. 그렇죠? 자, 이런 문건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제 생각으로는 청와대와 국정원과 문체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특검 조사 뭐 생각을 물어보는 결과- 거예요. 그냥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조직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거기다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른 알겠습니다. 그 말이 긍정적으로 수긍한 거라 볼게요. 조직. 아, 의원님 자.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교육문학책 비서관 알죠? 예. 그래요. 조현재 전 차관도 알 것이고 유진열 전 장관도 알 것이고 이 사람들이 뭐 쓰잘데없이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죠? 아마 그 특검이나 이런 데서 다 사실대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리스트가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게다 누가 작업했는지 모르지만 증인이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거는 맞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증인을 빼고 말한다면은 김기춘 실장 관련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의원님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몰래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런 리스트 만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어떤 아니, 생각을 하셨는지. 충분히 그 답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의원님 그럴 그렇게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 곡해하시면 자. 저는 말씀 여기서 진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예, 이영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